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포스팅 중 벤츠 CLS450 출고하실 뻔 했던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포스팅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님이 직접 겪으신 내용입니다. 벤츠 리스 진행 시 호갱을 만드는 영업사원의 멘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뤄볼게요. 본 영상을 딱 한 번만 이해하시면 평생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호갱당할 일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자, 호갱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자, 나이가 젊습니다. 리스가 처음입니다. 게다가 빠른 출고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는 영업사원 중에는 정말 정직한 분들도 있지만 본인 수익을 최대로 잡기 때문에 성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표님께 친절했던 영업사원, 친절했던 말솜씨만큼 견적서도 친절했을까요? 이 친구와 대표님의 끝맺음 조금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대표님은 22년 1월 28일 처음 연락을 주셨어요. 벤츠 E450 까브리올레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인디오더 주문 제작 요것도 이제 불가능하고요. 납기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특히나 더 어려운데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수급 부족이 결정적이지만 특히나 다른 모델에 비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찾는 고객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부품이 정말 부족한 상황인데 어렵게 만들었는데 몇 달씩 안 팔리고 재고로 남으면 제조사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차, 대중적인 차 위주로 모든 제조사들이 생산을 해서 쿠페, 까브리올레, 뭐 스포츠카 이런 것들은 요즘 정말 받기가 어려워요. 차들이 이렇게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대형 에이전시, 리스렌트 영업하는 업체, 자,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 장점도 있지만 빠른 출고도 가능하지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인데요. 절차를 살펴보면 짧게는 수개월 전, 오래 걸리면 1, 2년 전에 계약금을 미리 넣어둡니다. 출고할 때는 고객명으로 바꿔서 출고를 진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차량들은 전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 또는 비싼데 인기 있는 차, 오래 걸리는 차, 이런 차들이 타겟이 됩니다. 영업사원한테 큰 수익이 되는 차들이 타겟이 됩니다. 자, 주로 어떤 자동차들이냐?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자, 감이 오세요? 비싼데 엄청 핫한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차가 배정되면 출고 시기가 결정되면 이제 광고를 진행하죠. 그리고 90% 이상의 영업사원들은 수익을 꽤나 놓고 견적을 고객한테 비싸게 주는 거예요. 자, 비싸지만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승부수를 띄우겠죠. 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비싸다는 걸 알고 진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전시에서도 돈과 시간을 들여 투자를 한 거고 고객 역시 정상적인 출고로는 진행이 엄두가 안 나니까 피를 주고서라도 빠른 출고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 비싸더라도 고객이 알고 진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렴하게 해주는데 빨리 준다면서 이제 속이는 상담을 진행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신 대표님은 영업사원 멘트 속으실 뻔했습니다. 대표님께 이런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마 배정 받으셔도 비싼 견적일 확률이 높다 하고 일단 1차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월 대표님께서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늘 안내드리는 사항인데요. 심사를 진행한 후에 변동되는 견적, 내가 받은 저렴한 리스료가 올라가는 영업사원의 꼼수가 시작됩니다. 자, 상황 보세요. 처음에 저렴한 리스 견적을 줍니다. 젊은 분이고 리스 경험이 없으니까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이 친구가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객에 따라 이제 바뀌겠죠. 저렴한 견적인 걸 확인시킨 후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심사 결과라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견적은 신용등급이 맞지 않아 적용 불가. 따라서 리스료는 대표님의 신용등급에 맞게 이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대표님이 느끼기에 내 신용이 그렇게 썩 나쁜 편이 아닌데 월 리스료가 이렇게 훅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문을 품던 찰나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 이 친구 수익이 너무 과하니까 그냥 대표님이 잘 얘기하셔서 수익을 좀 빼고 진행하도록 잘 협의하셔라, 자, 이렇게 그냥 가이드만 해드렸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없던 승부욕까지 생기게 하는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의 견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랑 협의를 하자. 대표님한테 이제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인 게 대게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쪽 가격 알려주면 협의해서 진행하자. 이제 이렇게 딜을 한 상황인데요. 이건 고객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가 있지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이 하필 상담한 사람이 하윤아빠입니다. 자, 없던 승부욕까지 타오릅니다. 패를 보고 영업을 하시겠다. 자,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 태도가 너무 불순하니까 제가 견적을 대표님께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견적은 월 30만원 저렴했습니다. 전 계약을 뺏을 목적이 아니라서 견적서를 대표님께 처음부터 드리지 않았고 그쪽과 잘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셔라 이렇게만 둘러댔는데 이 친구의 태도를 보니까 제가 견적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참 괘씸하죠. 그리고 대표님이 월 리스료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소속이면 떼어가는 수수료가 많아서 저런 건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회사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유입되는 경로가 중요합니다. 자, 상황 보세요. 고객이 있습니다. 차를 보고 있고요. 어디서 좋은 조건으로 살지 고민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가 대세죠. 자,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다. 자, 문제는 유튜브가 떡상 상위 노출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리스 업체에서는 시간을 들여 만들자니 이제 굶어 죽기 딱 좋죠. 그러니까 바로 수익을 얻으려면 광고비를 투입해서 상위 노출을 바로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자, 관리자, 뭐 노출해주고 댓글 관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촬영기사, 촬영 장비 등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 돈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고객한테 출고하면 캐피탈에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근데 에이전시 대표가 이 모든 비용 다 투자했죠. 당연히 수익을 또 나눕니다. 자, 노출이 잘 되는 광고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이 광고를 위해 붙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비싼 금액으로 출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 유튜브 광고 비용 0원인데요. 품질 보시면 아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날 대표님이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담당 영업사원이 이제 잠수를 탔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종료됐다. 자, 이렇게 말이죠. 참 어이없습니다. 대표님 성향이 좀 젊고 좋아서 그렇지 다른 분들 같았으면 개인정보 제공까지 했는데 이렇게 잠수 타고 이제 말 바꾸면 이제 민원 넣고 이제 난리 날 텐데 말이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입차 리스 진행하는 모든 캐피탈에서는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다만 신용에 대한 담보 차이가 있어서 초기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예외적으로 4등급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자, 초기 비용 없이 심사 진행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초기 비용 없으니까 월 리스료는 100만원 이렇게 승인이 났다면 5등급부터 7등급은 신용 한도 부족으로 초기 비용 30%로 내셔야지 진행 가능하고요. 당연히 30% 넣으니까 월 리스료는 9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이죠. 기준금리는 등급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넣으면 리스료는 더 저렴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신용이 좋다고 좀 더 깎아줄게요. 신용이 나쁘니까 조금 더 이자 받아갈게요. 이게 리스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멘트에 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할게요. 하나, 현재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차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차에 비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고차 뜻도 달라졌습니다. 중고차는 저렴한 차가 아니라 신차보다 출고가 빠른 차 이렇게 말이죠. 둘, 전국에 재고가 없는데 나만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영업사원을 만난다면 이런 회사를 보신다면 말이 아니라 견적으로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싼 경우가 99%인데요. 하지만 고객도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야 되고 높은 금액을 조금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자신의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협의를 반드시 해야겠죠. 셋, 거짓말하는 영업사원은 각자 사항에 맞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용납이 안 되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여튼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 변동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건 영업사원이 본인 수수료를 더 넣으려고 할 때, 본인의 수익을 더 증가시키려고 할 때 쓰는 멘트입니다. 기억하세요. 넷, 리스 에이전시가 크다고 유명하다고 금액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사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희박합니다. 판매량이 아무리 많아도 광고를 진행하는 비용은 고객이 납부하는 이자로 충당해야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